자, 오늘은 2026년 4월 20일 로켓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동부 컨퍼런스 1라운드 2차전이죠. 클리블랜드와 토론토의 맞대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1차전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클리블랜드가 126대 113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리즈를 먼저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 경기 배경과 핵심 변수들입니다. 하지만 1차전 승리, 이건 말 그대로 딱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불과하죠. 2차전의 향방을 가를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로스터의 변동성, 그리고 최신 부상 리포트, 바로 이 변수들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요, 부상은 그냥 선수가 한 명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포제션 점유율의 재분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선수가 가져가던 공격 기회가 다른 선수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거죠. 자, 토론토 쪽을 보면 이메뉴엘 퀴클리가 햄스트링 이슈로 출전 여부가 물음표입니다. 이게 그의 폭발적인 가속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대체자인 자말 슈드는 나올 것 같긴 한데 1차전에서 보여준 3점슛 5개가 과연 이번에도 터져줄지 그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제임스 하든과 맥스 스트러스 둘 다 문제없이 경기에 나섭니다. 자, 두 번째 섹션, 클리블랜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리블랜드는 시즌 중에 큰 변화가 있었죠. 다리우스 갈란드를 내주고 제임스 하든을 데려오면서 팀의 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제임스 하든, 이 선수는 정말 딱 양날의 검이에요. 공격에서는 도노반 미첼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니까 확실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실제로 1차전에서 이 두 선수가 무려 54점을 합작했죠. 하지만 수비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거의 아킬레스건 수준이에요. 하든이 합류한 뒤로 클리블랜드의 수비 효율은 리그 18위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게 제럿 알렌과 에반 모블리, 이 두 빅맨의 수비 부담만 엄청나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예상되는 경기 템포와 효율성인데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수들의 이런 역학관계가 과연 경기 속도, 그리고 전체적인 득점 볼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거죠. 저희 모델 계산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일단 정규 시즌 동안의 경기당 평균 포제션, 그러니까 공격 횟수의 99.15회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면 경기가 타이트해지면서 템포가 느려지잖아요. 그 감속 계수인 3.5%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페이스는 95.8 포제션까지 떨어져요. 상당히 느린 거죠. 특히 퀵클리가 만약 못 나온다면 토론토의 빠른 공격, 그 트랜지션 게임이 확 죽을 거고 결국 경기는 점수가 많이 안 나는 그런 하프코트 지공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공격 효율은 어떨까요? 먼저 클리블랜드. 114.9로 예측되는데요. 이건 토론토의 외곽 수비가 약해진 점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근데 토론토는 115.95로 아주 약간 더 높아요. 왜냐? 이 수치는 클리블랜드의 약점, 그러니까 헐거운 윙 수비와 특히 제임스 하든 쪽을 집요하게 파고들 걸 전제로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핵심 전술, 그리고 드디어 예측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게임 전체가 딱 하나의 전술적인 미스매치,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점이죠. 이 경기를 뒤흔들 가장 강력한 변수, 그건 바로 토론토의 윙 자원들입니다. 이 선수들의 높은 타점과 날카로운 돌파는 정확히 클리블랜드의 단신 가드진, 바로 하든과 미첼을 향할 겁니다. 토론토의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은요, 아마 경기 내내 이 미스매치 하나만 보고 집요하게 파고들 게 분명해요. 문제는 클리블랜드의 입장에선 상대팀의 핵심 윙들을 막아낼 만한 사이즈를 가진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바로 이 결정적인 미스매치, 그리고 시장의 다른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내린 데이터 기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토론토의 플러스 8.5점 핸디캡 승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팀 총 득점이 222.5점을 넘지 않는 언더입니다. 자,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최종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 시뮬레이션과 최종 근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예측들이 왜 수학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시장 데이터와 여러 다른 요인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건 심리적인 편향입니다. 이른바 르브론2의 유령이라고 하죠. 과거에 토론토가 르브론 제임스에게 유독 약했던 그 기억이요. 바로 이 기억 때문에 시장이 클리블랜드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줘서 핸디캡이 마이너스 8.5까지 벌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건 현재 전력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니라 순전히 대중의 인식, 그 이미지가 만들어낸 숫자라는 거죠. 게다가 실제 데이터를 봐도 그래요. 클리블랜드는 홈에서 이길 거라고 예측되는 소위 정배를 받았을 때 핸디캡을 극복한 경기가 15번, 실패한 경기가 23번입니다. 이걸 리그 최하위권의 기록이에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 팀은 이기더라도 상대를 큰 점수차로 압도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1만 번이 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자주 나타난 예상 점수는 바로 클리블랜드의 112대 108, 4점 차 승리였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4점 차 승리는 8.5점 차 승리가 아니죠. 시뮬레이션이 4점 차 승리를 예측한다는 건 시장이 준 토론토의 플러스 8.5점 핸디캡에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론토의 그 미스매치 공략이 바로 이 점수차를 4점 이내로 팽팽하게 유지시켜줄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총점을 볼까요? 시뮬레이션은 총 220점을 예상하는데 시장 기준선은 222.5점입니다. 이 2.5점의 차이가 저희가 언더를 보는 이유를 뒷받침해주죠. 1차전 점수가 왜 그렇게 많이 났냐고요? 그건 맥스 스트러스 같은 선수들의 슈팅이 비정상격으로 터져준 일종의 이상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수치는 결국 평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으로의 회귀가 예상되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분석의 핵심 논리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의 예측은 크게 4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토론토가 클리블랜드의 약점인 윙을 집요하게 공략할 거라는 미스매치 헌팅. 둘째, 95.8 포지션으로 예상되는 느려진 페이스. 셋째, 1차전의 비정상적인 슈팅 감각이 제자리로 돌아올 통계적 회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판단한 시장 편향입니다. 오늘 영상 역시 최근 흐름과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경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탱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은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최종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팀의 통계적 프로필과 대중의 인식이 부딪힐 때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 부상자 업데이트와 실시간으로 변하는 배당률 흐름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통계와 인식의 거대한 격차 속에서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마지막 열쇠가 될 테니까요.